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TV입니다. 네, 6월 19일 산뜻한 월요일 시작입니다. 비트코인 26,300달러, 이더리움 1,700달러 마이너스고 리플만 플러스, 에이다, 도지, 폴카다 전체 알트코인들도 빠르게 상승 못하고 있고요. 지난주 블랙록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으로 비트코인 반등은 했지만 26,500달러 핵심 구간 돌파해서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 주 코인 시장 영향 줄 만한 SEC 갠슬러 의장 하원 청문회나 파월 의장 상원 출석 중요 이벤트 기다리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도 나스닥 상승자라고 증시 분위기 좋은 거 알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 눈치 안 보고 6월 연준 회의 때처럼 매파 발언 이어나갈 가능성이 크죠. 미국의 기준금리 5.6%까지 두 번은 더 인상해야 된다는 파월 의장 입장이 지속될 듯 하고요. 이번 상원 출석에서 이전하고 변함이 없다면 코인 시장에게도 긍정적인 소식은 아니다 볼 수 있습니다. 금리 더 인상할 수 있다는 것은 미국 경제에 그만큼 좋다는 거고 반등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대신에 코인은 나스닥하고 같이 조정받았다가 나스닥만 반등 빠르고 코인은 반등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6월 22일에는 SEC 의장 하원 청문회에서도 코인이 증권이라는 입장 변경이 없다면 호재보다는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죠. 하원 의원들 이전부터 갠슬러 의장에게 이더리움이 증권인지 코인인지 구분해달라고 명확하게 질문은 한 적 있지만 갠슬러 의장 직접적인 답변을 계속해서 회피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코인 시장 살려주기는 때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미국 시간 6월 19일은 노예 해방일로 분위기 좋은 미국 증시 휴장이라서 코인도 당장에 상승하기는 제약이 있는 거죠. 대신에 리플만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리플은 700원에서 대량의 매도는 나왔지만 기관들 여전히 홀딩 비중이 큰 코인이기 때문에 바닥이 나오면 반등 또한 빠를 수 있는 코인이다 생각이 들고요. 6월은 벌써 중간에 지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월간 수익률 보면 마이너스 2.5% 수준이고요. 2013년부터 비트코인 5월 6월 움직임에서 5월이 마이너스로 비트코인 하락하면 6월도 하락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90% 이상이었습니다. 2015년 제외하고는 5월 하락하면 6월은 더 큰 하락 올 가능성이 높았고요. 비트코인 큰 그림 월봉에서는 24,800달러 찍고 꼬리 만든 음봉 상태입니다. 6월 바이낸스 소송, 7월 빅테크 실적 악화 리스크에 음봉 3개까지 만들 수는 있지만 나스닥은 여전히 강세고 개인 투자자들도 저평가된 자산을 찾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여전히 눌렸다가 반등 올 가능성은 존재를 합니다. 대신에 비트코인 음봉 1개 정도 더 만들면 알트코인은 추가 하락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홀딩보다는 단타로 접근을 하셔야 되고요. 비트코인은 블랙록 ETF나 내년 반감기 호재 확실한 데 반해서 알트코인들은 언제 SEC에서 증권으로 분류할지 모르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매우 큽니다. 2019년에도 보면 연준 금리 인하로 비트코인 하락 온 적이 있는데 당장에는 연준이 금리 동결로 추가 금리 인상 좀 더 지켜보면서 한다는 분위기지만 인플레이션율도 낮아지고 있어서 연준은 얼마든지 25bp, 50bp 정도 금리 인하하면서 시장 컨트롤 해줄 수가 있죠. 2019년처럼 금리 동결에 코인 상승한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2019년 학습 효과로 인해서 금리 동결 전에 먼저 고점 찍고 금리 인하하기 전에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도 금리 인하했지만 여기 하락 추세선 돌파를 못하고 지속적인 하락을 했었고요. 그러다가 2번 정도 바닥 나오고 본격 상승을 시작했는데 연준이 코로나로 금리 한꺼번에 인하를 하면서 반등이 크게 온 거죠. 2000년 들어서 유동성 흡수한다고 금리는 인상시켰지만 결국에는 금리 고점에서 몇 달 유지 못하고 인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최대 6개월로 2004년 여기 구간에서 금리 동결을 가장 많이 했었고요. 미국은 비록 최근에는 유동성이 풍부하지만 여전히 부채로 움직이는 국가이기 때문에 금리가 높으면 미국에도 불리합니다. 제로금리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특히나 7월 말 빅테크 어닝에서 애플이 3분기 연속 어닝 미스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애플 주가 하락하면 나스닥 코인 같이 하락하는 거고 결국에는 연준이 금리 인하해서 애플 구해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테더 도면서 보면 8.6%까지 상승을 했다가 8%로 내려온 상태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알트코인으로 다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비트코인, 리플 정도만 매수세가 유입이 된 거죠. 테더 도면서는 바이낸스 소송으로 인해서 7.8% 파란색 대시 라인 아래로 못 내려갈 가능성이 당분간은 큽니다. 작년 11월 FTX 파산으로 테더
테더 도미언스 7.8% 큰 상승을 했었는데 7.8% 위에서 2달간 횡보하다가 나스닥 상승에 내려왔고요. 작년 말처럼 올랐다 내렸다 이렇게 움직인다면 알트코인들은 추가로 하락하면서 비트코인 리플에게만 자금이 집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스닥 비트코인의 큰 호재인 중국이 본격 돈풀기를 시작했고요. 178조 특별국채 발행해서 중국 내 인프라 건설이나 주택 규제도 완화한다고 합니다. 6월 초 홍콩의 개인 코인 거래 재개시키면서 중국도 금융시장 육성에 적극적이고 코인에게는 호재다 볼 수 있죠. 중국이 코로나 이후 대외적으로는 미국이 압박하고 안으로는 청년 실업률 20% 넘으면서 중진국의 함정 빠지는 것이 아닌가 이슈가 많습니다. 미국이 가장 원하는 그림이기도 하지만 무작정 중국 압박하는 것보다는 당근하고 채찍 쪼가면서 달랠 가능성이 크죠. 옐런 재무장관도 중국과 디커플링은 큰 실수가 될 것이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스닥만 상승하고 중국 경제 둔화가 되면 오히려 미국 증시는 버블이 된다는 거죠. 바이든 대통령도 2021년 크게 이슈되었던 미국 내 중국 정찰 풍선을 시진핑 몰랐을 수도 있다면서 수개월 내 정상회담하자고 운을 띄워둔 상태입니다. 중국하고 밀당을 하면서 반도체 핵심 자원은 안 주고 중국의 거대 시장은 미국이 가져가겠다는 의미죠. 그리고 미국, 중국, 일본 세 국가의 중앙은행 대차대 읊어보면 파란색 미국은 코로나 이후 유동성 크게 늘려서 시장 부양은 했지만 중국은 미국, 일본보다 부양 정도가 매우 낮습니다. 그만큼 중국 경제 못 받쳐준다는 의미로 미국 따라서 자국화폐 유통량을 늘렸다가 환율이 폭락하고 경제 무너지는 역풍 맞을 수 있다는 거죠. 중국은 2014년부터 거의 일정한 중앙은행 대차대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중앙은행이 돈을 안 풀면 내수나 주식시장에게는 부정적인 거죠. 중국 주식이나 내수시장 안 살아나면 코인도 개인 거래 규제 풀었긴 했지만 들어오는 자금은 제한적이다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중국 쪽 분위기 어떻게 바뀌는지는 홍콩 항생지수를 보면 빠르게 알 수가 있고요. 상하이, 심천 다른 주식들도 있지만 국유기업 내수주 위주라서 크게 의미 없고 항생지수가 중국의 나스닥이라 보시면 됩니다. 작년 10월 나스닥하고 저점 찍고 항생지수 반등한 상태이고요. 나스닥은 전고점까지 마이너스 10% 남겨둔 상황이지만 항생지수는 비트코인하고 비슷하게 반등이 매우 약하죠. 여기서 항생지수 횡보를 더 하게 되면 결국에는 작년 10월 여기 저점도 무너지면서 중국 경제도 장기적으로 힘들 수 있다는 건데 타이밍에 맞게 중국 정부가 178조 특별국채를 발행하는 거죠. 미국이나 중국 증시 모두 차트만 봐서는 하락 오는 것이 맞지만 정부 고위직들도 부양 안 하면 경제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빠른 조치하는 거죠. 그리고 비트맥스 창업자 아서 해주도 중국발 가을 코인 강세장 온다고 펌핑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의 악화가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불러오고 이 중에 일부 유동성이 코인으로 유입이 되면서 낙수 효과로 코인 가격 상승할 수 있다 전망을 했습니다. 아서헤즈 이번 발언이 미중 관계 들여다보면 그럴듯해 보이고요. 하지만 이전 분석 보면 작년 FTX 파산 이후 비트코인 1만 달러 아래로 폭락 온다고 했다가 개미들 엄청나게 썰려 나갔죠. 가장 최신인 2월에는 비트코인 강세장 전에 급락장 먼저 온다 이야기하고 실리콘밸리 미국 중소은행 파산으로 3월에 잠시 2만 달러 아래로 비트코인 하락 온 적이 있었습니다. 2월 27일 하락장 때 이야기한 거라 크게 신빙성 가지기는 힘들지만 올해 들어서는 전망이 잘 맞고 있고요. 그런데 가을에 강세장 온다고 해도 8월 9월 이른 가을이 아니라 11월 늦은 가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리플 CEO 갈링하우스 소송 결론 가까워는 왔지만 명확성을 위해서 싸움은 계속되어야 된다 발언을 했습니다. 대부분 알트코인들은 SEC 소송 처음이기 때문에 반등이 약한 반면에 리플 홀더들에게는 소송은 익숙한 단어죠. 갈링하우스는 SEC와 리플 간의 소송이 알트코인의 증권 여부에 대한 싸움의 시작일 뿐이다. SEC가 앞으로 더 많은 기업들 소송할 것이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장의 알트코인 시장은 여전히 암울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미국 법원에서 US 바이낸스 자산 동결에 기각한다는 소식이 났고요. 미국 바이낸스 이용하는 고객들 자산 동결은 그대로지만 바이낸스 직원들은 자산에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이낸스가 이번 SEC 소송에 살을 거고 변호인단도 최고 수준으로 모집을 하면서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미국 내 바이낸스 점유율은 20%에서 1%로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고객 자산 동결되고 입출금을 막으니까 거래하는 투자자들이 상당히 줄어든 거죠.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